분리배출이 하나의 도시괴담이 돼버렸어요. 누군가가 포상금을 노리고 종량제 봉투를 뜯어서 신고를 한다. 지금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종량제 봉투로 버리고 어떤 것들은 분리배출해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분리배출할 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집터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보통 1인당 쓰레기 발생량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한 사람이 가정 안과 가정 밖에서,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사무실 등에서 배출되는 양, 다음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 다 묶어서 생활 쓰레기라고 얘기하는데요. 1인당 하루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0.95kg, 그냥 1kg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사람이 한 달에 30kg, 2.5인이라고 한다면 30kg 곱하기 2.5를 하면 되겠죠. 우리나라만 분리배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분리배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률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3R 원칙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죠. 3R이라고 하는 것은 Reduce, Reuse, Recycle이죠. 그러니까 분리배출 전에 쓰레기의 배출을 줄이고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불가피하게 우리가 소비를 해서 쓰레기로 배출할 거면 올바르게 분리배출을 해서 재활용을 잘하자 라고 하는 것이고요. 분리배출과 관련된 기본 원칙으로 비행분석, 비우고 헹구고 라벨 등은 분리하고 서로 섞이면 안 된다. 특히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서로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비행분석의 원칙들을 이야기를 하죠.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혼합해서 배출을 하게 되면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위반이 되니까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다라고 지자체 조례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게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뼈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종량제 봉투로 버려야 되는 일반 쓰레기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통닭을 먹다 보면은 살이 좀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뼈에 살점이 붙어 있으면 일반 쓰레기냐 음식물 쓰레기냐 라는 혼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는 안 좋은 쪽을 기준으로 봅니다. 뼈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뼈 자체가 재활용하는 공정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잖아요. 뼈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택배 박스에서의 비닐 테이프, 종이 테이프, 모든 종류의 테이프는 종이 재활용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떼는 게 좋습니다. 떼지 않더라도 박스 재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방해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음에 택배 배송장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이에요. 보통 감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종이 박스만 폐지로 배출한다. 두 번째, 안쪽에 이제 완충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종이 완충제는 당연히 폐지로 배출하시면 되고요. 뽁뽁이 재활용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잘 됩니다. 비닐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되고요. 공기 다 터뜨려야 된다, 이런 분 계신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아이스팩은 종이로 되어 있는 그 친환경 아이스팩이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물이거든요. 하수로 배출하시고 종이는 종이로, 비닐은 비닐로 분리 배출하시면 되고요. 젤 형태의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아이스팩은 그 자체가 그냥 쓰레기예요. 그래서 일반 아이스팩은 쓰레기로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당근마켓을 통해서 아이스팩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돈 받고 판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뭐 이것도 재사용이니까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배송용으로 사용되는 비닐 포장지의 경우에 주소가 붙어 있잖아요. 문제는 이 배송장이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혼선이 일어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종이 라벨을 제거하는 게 재활용에 제일 바람직합니다. 떼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떨어지지 않으면 그 부분만 오려내시고 비닐로 배출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그럼 종이 라벨이 붙어 있으면 재활용이 100% 안 되는 거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가정에서 분리 배출하는 비닐은 대부분 SRF, 폐기물 고형 연료 제품이라고 해서 태우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해요. 최근에는 집중적으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방법은 열분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종이 라벨이 비닐에 조금 붙어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스티로폼 박스는 그 대부분 큰 상자는 흰색 상자
들어가니까 배송장이나 비닐 테이프는 제거하시고 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게 용기류죠. 접시류, 트레이. 최근에는 이 스티로폼 용기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검은색 용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빨간색 줄무늬가 있는, 특히 고기를 포장할 때 그런 스티로폼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티로폼 컵라면 용기 같은 경우에 국물 자국이 배어드니까 붉은색 색깔이 입혀지게 되는데, 스티로폼은 흰색 위주로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은 일단 쓰레기로 버려라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은 색깔 있는 스티로폼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기능적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색깔을 입히는 것이라서 재활용을 방해하는 이 색깔 있는 스티로폼은 생산자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컵라면 용기 같은 경우에는 국물 자국이 있으면 그건 물로 안 져요. 햇볕에 말려야 색깔이 없어집니다. 이미 종이 컵라면 용기가 훨씬 더 대세인 상황이잖아요. 굳이 왜 스티로폼 컵라면 용기를 써야 되는 거냐. 사용을 하려면 흰색 위주로 색깔을 단순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달 용기로 쓰는 플라스틱 용기에는 밑바닥 보시면 재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PP라고 되어 있어요.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재질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열에 강하기 때문에 선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PP는 어떻게 재활용되냐 하면 그냥 색깔 구분 없이 한꺼번에 녹여요.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만 좀 제거를 하면 국물 자국이 좀 배어 있는 색깔 정도로는 PP 재활용에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종이컵과 관련해서 두 가지 종류의 종이컵이 있어요. 양면 코팅된 종이컵과 단면 코팅된 종이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이컵은 안쪽에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단면 코팅이에요. 그런데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 아이스 음료를 담을 때 양면 코팅된 종이컵을 쓰기도 합니다. 단면 코팅된 종이컵은 폐지로 배출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양면 코팅된 종이컵은 일반 폐지에서 끼면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 안에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 커피 정도의 자국이 조금 잔류하는 거는 종이 재활용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척을 해서 그것까지 지워주는 게 제일 좋아요. 종이컵 라면 용기도 마찬가지죠. 안쪽에만 단면 코팅된 종이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척만 잘하면 폐지로 분리배출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약간 국물 자국 조금 남아있는 것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세척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떡볶이 같은 거라든지 양념이 잔뜩 묻은 음식물을 컵에 담아서 먹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음식물로 너무 심하게 오염됐기 때문에 쓰레기예요. 라벨을 붙이지 않았다. 비닐을 덜 쓴 거잖아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 거니까 라벨을 사용한 페트병보다는 라벨을 사용하지 않은 페트병이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더 도움이 되는 페트병인 건 맞고요. 두 번째,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라벨은 제거를 하셔서 비닐로 배출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개는 페트병에 닫은 다음에 배출하시면 되죠. 마개를 따로 배출하면 부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선별이 안 되니까 당연히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면 어떻게 되냐. 마개는 대개 P 아니면 PP 재질을 쓰거든요.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이걸 파쇄를 해서 물에 씻을 때 페트 조각은 무거워서 물에 깔아앉는 재질이에요. 근데 P나 PP는 가벼워서 물에 뜨는 재질이에요. 각각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 그러면 마개를 모으는 곳이 있으면 마개를 따로 모아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리병에 붙어있는 종이라벨 같은 경우에 접착제를 강하게 써서 100%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물에 불려야만 떨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라벨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냐 안 해도 괜찮은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재활용 공정을 봐야 돼요. 유리병에 붙어있는 종이 라벨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이나 재활용 공정에서 제거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라벨을 반드시 떼야 된다라는 스트레스, 강박관념은, 그리고 보증금 표시가 붙어있는 게 있어요. 주로 소주병, 맥주병 라벨에 보시면은 병 모양에 100원, 130원 금액이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판매점으로 반환을 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고요. 반환된 빈 유리병은 공장으로 가져가서 씻어서 재사용을 합니다. 수입 맥주병은 빈 병을 그 나라로 다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사용을 못해요. 그 외에 유리병들, 음료병이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양주라든지 참기름병이라든지 유리병류들은 분리배출해서 다시 녹여서 유리로 만듭니다. 재활용을 하는데요. 소주병에 그 참기름을 닫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참기름을 담았던 소주병은 그냥 유리병으로 분리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유리가 깨지면은 당연히 백색, 녹색, 갈색 색깔별로 선별을 못하겠죠?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깨진 유리병은 두꺼운 종이 같은 걸로 잘 싼 다음에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내열 유리는 열에 견디는 성질이 강하잖아요. 유리로 된 주전자, 유리로 된 냄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려워요. 그리고 크리스탈 유리도 안에 납이 들어가 있어서 녹일 때 납이 새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분리배출을 하시면 안 되고요. 거울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유리로 재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내열 유리, 크리스탈 유리, 거울 요 세 가지 종류만 유리로 분리배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종이 물티슈도 나오기는 하지만 종이 물티슈가 아닌 물티슈는 폴리에스터 섬유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티슈죠. 그리고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고요. 과자봉지는 비닐로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안에 알루미늄 코팅되어 있는 과자봉지는 재활용이 안 된다. 분리배출하면 안 된다. 또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데요. 관계없습니다. 문구라든지 칫솔이라든지 빨대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아주 작기 때문에 선별을 하기 어려워요. 분리배출 하시더라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종량제 봉투로 버려야 되는 것이죠.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현재로서는 따로 재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형광등은 안에 수온가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깨지면 수온가스가 유출되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원형 그대로 깨지지 않은 상태로 형광등 분리수감에 분리배출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형광등이 깨졌다. 그러면 이 수온가스가 이미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분리배출의 목적,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가 되는 거고요.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예요. 분리배출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엔 LED 등을 많이 쓰시는데요. 환경부 지침상으로는 LED 등도 분리배출 대상이기는 한데요. 요거는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전지는 다 모아서 건전지 수거함이 있어요. 종류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건전지 버릴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 일단은 휴대폰 보조 배터리, 건전지로 배출하셔야 돼요. 보조 배터리 중에서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로 되어 있어서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보조 배터리도 판매하는데 이게 다 플라스틱 케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을 잘못 버리는데 보조 배터리는 다 리튬 배터리잖아요. 충격을 받으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 화재를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건전지류는 플라스틱에 섞이면 안 돼요. 보조 배터리가 이제 부풀어 오를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안으로 물이 섞여 들어가면 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랩으로 잘 싼 다음에 건전지로 배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전기 전자제품들의 부피가 작아지면서 충전을 해서 쓰잖아요. 충전을 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안쪽에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계속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현재 단계에서는 무선 이어폰 같이 부피가 아주 작으면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냥 건전지로 같이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소형 전자제품을 따로 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이 생길 거예요. 그 외에 철캔, 알루미늄 캔은 고철류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플라스틱 뚜껑 같은 게 있을 때는 반드시 분리를 하셔서 금속 성분만 배출을 하시면 되고요.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하긴 한데 뭉쳐서 공 정도 크기로 만드신 다음에 분리 배출하면은 선별은 할 수가 있거든요. 알루미늄으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금속과 플라스틱, 섬유 등과 이제 혼합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원칙은 분리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산 같은 경우에는 천은 벗겨내시고 손잡이의 플라스틱 부분도 떼내시고 해서 순수하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만 고철류로 배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냄비 손잡이 부분, 칼의 손잡이 부분 같이 일부가 플라스틱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주 재질이 뭐냐를 기준으로 해요. 또 많이 질문하신 게 세탁기 옷걸이 같은 경우인데 안에는 철사이고요. 바깥에 이제 플라스틱 피복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것도 그냥 고철류로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오류는 다시 입다 연구소의 21% 파티처럼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안 되는 거라면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구딜 스토어라든지 구세군 같은 중고품 가게를 운영하는 곳에 기부를 하는 방식이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고 의류를 배출하는 앱이 있어요. 의류 수거함까지 가져가지 않더라도 문 앞에 내어놓으면 수거를 해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비치된 의류 수거함으로 배출하는 방법이죠. 선별을 해서 입을 수 있는 것들은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 등의 국가로 중고류로 수출을 하죠. 약 같은 경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세면대나 변기로 버리게 되면 약이 하수처리장에서 약 성분이 분해가 안 되니까 강으로 방류가 되면 약 성분으로 인해서 특히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약은 절대
절대 병기로 버리면 안 된다. 환경부나 지자체의 공식 지침으로는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 등의 폐의약품 수거함으로 남은 약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무방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을 따로 모아도 소각장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게 안 되면 그냥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하거나 시민들 입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은 일관된 방법을 확립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너무 혼란스러워요. 요즘 분리배출 괴담이 하나의 도시괴담이 돼버렸어요. 좀 과잉되게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자체가 종이 쪼가리 작은 거 하나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것을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의 중대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딱 봤을 때 종량제 봉투의 절반이 페트병으로 차 있다. 절반이 음식물 쓰레기로 차 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계도를 해야 되겠구나, 좀 제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누군가가 포상금을 노리고 종량제 봉투를 뜯어서 신고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아다니는데요. 사실이 아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개인이 타인의 종량제 봉투를 뜯는 거는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개인이 타인의 종량제 봉투를 뜯어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포상을 해준다. 이렇게 될 수도 없고 되었어도 안 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시민들의 종량제 봉투를 뜯어서는 안 됩니다.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분리 배출하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무장갑 버려서 과태료를 내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또 해당 지자체 얘기를 해보면 고무장갑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 많이 섞어서 버려서 그것 때문에 걸린 것이지 고무장갑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 아니다라는 팩트체크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칙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리 배출 표시 문제를 봐야 돼요. 햇반에도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종량제 봉투로 버리고 어떤 것들은 분리배출해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 자체를 믿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일단 분리배출을 하는 겁니다. 분리배출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재활용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손을 떠난 거예요. 그거는 지자체나 생산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자꾸 소비자 보고 판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특히 플라스틱의 경우에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면서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납부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물건을 팔면서 소비자로부터 재활용 비용을 걷어서 재활용 업체를 지원을 해줘요. 이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가 붙어 있다, 내가 물건을 사면서 재활용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리배출할 때는 공짜로 배출하는 게 맞는 거죠. 자꾸 인터넷 등을 통해서 분리배출과 관련된 혼선을 일으키는 사례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분리배출을 하는 것이다. 재활용 어려움 표시도 마찬가지예요. 분리배출 표시 밑에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분리배출 하라는 얘기예요. 분리배출 하지 말라는 표시는 분리배출 표시에 이렇게 X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종량제 봉투로 버리라는 표시인 거고,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분리배출해라. 우리는 비행 분석을 잘 지키면 되는 거죠. 좀 깨끗하게 버려라, 이 정도의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 표시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저탄소 제품이라든지 재활용 제품이라든지, 이거는 녹색 제품이라고 정부에서 평가해서 인증을 해준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더 친환경적이다라고 인증을 해준 거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표시가 붙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분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환경에 투기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여러 가지 생물들의 피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분해가 좀 빨리 되는 제품들이 좋은 플라스틱 제품이 아니겠느냐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좀 상대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플라스틱보다는 분해가 빨리 되거든요. 그런데 생분해 제품이라고 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맞는 거냐? 이건 또 아닌 것이죠. 생분해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해가 빨리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빨리 될 거냐? 그건 아닌 것이죠. 실제 환경에 버려졌을 때 막 10년이 지나도 안 썩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례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분해니까 마음껏 써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냐? 자원 소비의 문제와 쓰레기 처리의 문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인간의 자원 소비량이 30년에서 40년 주기로 2배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자원 고갈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땅속에서 자원을 채굴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생태계 파괴라든지 오염물질의 배출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땅속에서 자원을 채굴하기보다는 쓰레기에서 자원을 추출해서 다시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자원 고갈의 문제와 환경 오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쓰레기 처리의 문제인데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각과 매립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는 소각과 매립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7배 정도 돼요. 심각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대한 분리배출을 통해서 재활용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